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벚꽃이 펴서 그런지요, 이 백다희 아나운서 옷도 완전히 벚꽃 색깔로 긋다가 아주 그냥. 하지만 꼭 구경은 마시고 빨리 와주세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경북 지역 산불 피해로 신음하는 이재민들한테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꼭 이런 사람들 보시죠. 기름때 잔뜩 낀 국자, 보풀 잔뜩, 그리고 해진 옷, 코팅 다 벗겨진 프라이팬, 이런 걸 세상에 착불로 보내기까지 저거 쓰라고 진짜 약 올린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니 정말.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상 보여주시죠. 산에 가서 불 제대로 안 끄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 우리 집 냥이 라비 좀 보고 배우세요. 냥이도 저렇게 불 잘 끄는데 잘 끈다 진짜 하신 안주라님. 자, 제주 외도동에서 홀로 사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김난경 여사 생일 축하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신 딸 정희정, 사위 김대옥 부부님. 자, 지난 토요일 수원 서둔동 모던 헤어 플러스 미용실 앞 벤치에 놔둔 자동차 스마트키 가져간 분, 그냥 가져가서 가져가서 뭐 하시려고 그래, 빨리 돌려주세요 하신 이미희님. 자, 6월에 태어날 예정인 우리 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용케 눈 뜨고 있을 때 사진 좀 찍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하신 유현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박 변호사님만 하지 마시고요. 아세사바 뉴스에 750. 우리 박 교수님만 하셨어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갑니다. 자, 김민희, 홍상수 등남입니다. 이분들 소식 전할 때마다 참 난감해지는데요. 결국 출산, 등남을 했다는 건데, 물론 새 생명이 태어난 건 참 축하받을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인데, 여기까지 설명 좀요. 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10년 가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 씨가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이 하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희 씨는 지난해 여름쯤 자연 임신을 했고, 임신 소식은 지난 1월에 한 매체 보도에서 올봄에 출산을 앞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지난 2월 김민희 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인 상태로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홍 감독은 산부인과에 항상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운전 연수를 다시 시작하면서 김 씨의 출산 이유를 대비하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 이제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고요.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고 여전히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홍상수 감독의 아이로 이제 혼외자로 등재할 수도 있고, 또는 김민희 씨와는 또 모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혼과 그리고 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혼인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둘 사이의 자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 사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홍상수 감독의 기존에 있던 자녀와 또 이번에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사실 기타 법적인 권리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좀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세부적인 사항마다 또 나눠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전동 스쿠터 타고 싱입니다. 자, 전동 스쿠터 타고 어디서 싱 했다는 걸까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역사 아닙니다. 저마다 분주한 사람 코너에서 아유 세상에 저 아저씨 뭐야? 자, 걸어가고 있는데 자, 코너에서 나온 여성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저 전동 스쿠터 아저씨가 지금 아이고 세상에 저 인파를 헤치고 그냥 쭉 가더니 저 여성을 갖다가 저 뒤를 쭉 따라가다가 저 영상 끄트머리 가서 부딪혔다는 건데요. 세상에 엘리베이터 타고 저기 내려왔구나. 아, 그럼 곱게 나갈 것이지 왜 사람을 또 치웠어 또. 네, 제보자께서 퇴근하던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던 시간이고 서울 역산의 지하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람이 걸어온 게 아니고 전동차가 왔어요. 저 전동차 저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거 타신 분은 70, 80대의 남성으로 보였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왜 내 앞길에서 방해하냐고 막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갔대요. 이 부딪히신 분이 너무 놀라고 아파가지고 다친 곳을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발목, 종아리, 허벅지 다 다쳐서 다발성 외상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제발 치료비 다 줬다고 해주세요. 치료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제보자가 치료비, 진료비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뒤에 가서 부딪혔기 때문에 고의일 수도 있고요.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100%에 해당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보자가 경찰하고 역사관리자한테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 이 남성이 나 그런 적 없다.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고요. 문제는 이 남성이 뭐 장애인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형편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도 처벌 강도도 약하고 거기다가 뭐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 서울역 사내로 역사 근처에 이 전동차 질주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매일 저런데요? 예,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 죄지도 없고 이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왜 저래 진짜. 아유, 좋습니다. 예, 다음 또 이어가죠. 대파 뽑고 봉지 탈탈입니다. 자, 쑥 뽑고 탈탈 털고 아주 난리 부르스. 자, 우선 뽑고부터 만나보시죠. 자, 주택가 지나는 저 자전거 끽 속도 줄이면서 가던 길을 마저 가는가 싶더니 다시 백도를 합니다. 자, 백도 했어요. 지금 다시 유턴 했어요. 그러는데 딱 이제 걸어오는데 가게 앞 대파에 시선 집중. 아이고, 이거 실한 것 좀 보소. 남자한텐 대파만큼 좋은 게 없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 10만이 마냥 그냥 통째로 뿌리까지. 아, 훔친 대파 먹고 배탈이 난 나라. 라고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네, 지난 7일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보자는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취미로 대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출근했더니 대파가 없어져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 남성이 보신 것처럼 파 모종을 통째로 훔쳐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2, 3년 전에도 이 모르는 사람이 뭐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이며 대파며 꽃이며 많이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CCTV에 범인 얼굴도 찍혔었지만 경찰에서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신고를 해도 못 잡겠지 이런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방송을 보고 좀 반성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 실한 것 좀 봐 저거. 자, 두 번째로 탈탈 영상도 이어갑니다. 자, 장갑 낀 남성 건물 앞에 쓰레기 더미로 컴온. 자, 잘 정리된 쓰레기 봉투 줄여서 스봉을 이리저리 하나 잡아 올리더니 자, 뭘 할까요? 주도 탈탈탈탈탈탈. 허허, 내가 이렇게 알뜰한 남자라니까. 아니 그럼 쏟아낸 쓰레기는 어쩌고? 그건 네가 치워. 아, 진짜 너무 싫다 진짜. 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 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가 나와 보니까 쓰레기가 어질러져 있어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영상을 봤더니 지금 보고 계신 저 장면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 남성이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만 빼고 봉투만 가져갔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글을 써서 저 부근에 제보자가 붙여놨는데요. 예. 실제로 절도죄로 처벌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또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제보자가 굉장히 착합니다.
저렇게 가져가더라도 뒷정리라도 좀 하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카페 직원의 오해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처럼 저도 아침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는데요. 거의 매일 가니까 사장님이랑 직원들도 알아보시고 계산하기도 전에 커피를 만들어 놓으시거나 뭐 일은 요즘 어떠냐, 주말에는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새로운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나왔는데요. 제가 외향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으니까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도 처음엔 잘 받아주셨고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었을 때는 다른 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스몰 토크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도 다른 사람이 받게 하고 음료를 줄 때도 시선을 피하고요. 최근에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전 혹시 관심 있다고 오해할까 봐 억울하거든요. 오래 만난 여자친구도 있고 사적인 대화도 없었고 뭐 남자친구 있냐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카페에 가는 게 불편해졌는데요. 다른 카페를 갈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여기 커피 맛이 가장 좋고 다른 직원분들이랑은 잘 지내거든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로 갑니다. 먼저 그래도 오해를 풀자는 자아입니다. 야, 수호야. 그러니까 애초에 왜 알바생한테 그런 짤데기 없는 얘기를 해. 다혜 씨가 주말에 뭘 하든 도대체 그게 왜 궁금한데. 야,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야. 딱 봐도 널 지금 껄떡새로 보고 있구만. 야, 네 여친을 위해서라도 오해는 풀어야지. 직접 불러서 말하든 그게 영 그러면 이 왼손 약지에 반지라도 끼고 가든 확실히 알려 동그라미. 아, 교수님 좋아요. 아우, 좋습니다. 다음 그냥 무시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수호야. 진짜 나 뭐 하나 한번 묻자. 도대체 이게 왜 고민인 거냐? 정 불편하면 다른 커피 가면 되잖아. 왜 유독 그 집이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니야. 너 확실히 그 알바생 다혜 씨한테 너 관심 있는 것 같아, 너. 그게 아니면 이게 고민일 리가 없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야, 그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뭐 이렇게 신경을 써, X. 아, 손 변호사님부터. 네, 애인이 있잖아요. 오래 사귄 애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이거는 그냥 무시해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 변호사님, 저는 예. 이 사연자분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성향들이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좀 내여성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 이 알바생이 아마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사연자님은 약간 아주 적극적인 외향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좀 외향적이라서 보니까 혼자 좀 이렇게 나서다가 오해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성격 같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적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분도 아, 그래서 혹시 저한테 수작하실 뭐 왜 이런 그러세요? 이렇게 뭐 사람 막 나쁘게 쳐다보는 경우도 몇 번 아, 겪었거든요. 진짜. 아마 우리 제보자 이 사연자님도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사시면 정상화 될 겁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때 이야기를 하면 진짜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오히려 내가 좀 뭐 오해를 했나? 좀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발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발 가만히 있어라. 자, 교수님. 네, 전 아닌데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이 남성분이 재밌어. 이 여자한테 정말 관심이 없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저는 좀 찝찝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껄떡댔다라고 껄떡나무로 생각하고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사라지는 거 어디서 우리 이 한국 사회 좁은데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몰라서 그냥 정말 관심이 없고 커피가 맛있어서 그리고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랬다는 티를 좀 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본인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 사장님한테라도 좀 얘기하는 게 깔끔하지 않나요? 또 다른 걸떡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아니 사장님 그래서 남자 걱정스러워서 제가. 자, 예. 백다희 아나운서.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무소가근님, 상대방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캐피탈리즘님, 상대는 치근덕거리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AYC님은 스몰 토크가 본인 기준이니까 상대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 생각엔 사연자분 확실히 관심 있어.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손님으로 온 여성이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행패를 부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그동안 멀쩡한 반찬이 상했다고 시비를 걸거나 살해 협박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경북 포항에서 한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딸랑딸랑 가게 문이 딱 열리면 손님 하면서 막 반가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심장이 두근거리신답니다. 네, 제보자는 23년 5월부터 올해 2년째 이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사장님입니다. 이 배달을 주로 하지만 이제 손님도 매장에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난 3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쯤에 한 여성이 강아지를 안고 한 남성과 함께 가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다짜고짜 야, 너 짐 싸.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너 나가 이러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대요. 곧이어 남성에게 야, 경호원, 저 여자 가서 때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호원?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좀 열이 받았는지 여성은 이렇게 사장님이 있는 주방 안으로 들어와서요. 물건을 넘어뜨리고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너무 놀랐지만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찍다가 좀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여성은 경찰에게 끌려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호원이라는 남성이 알고 보니까 강아지 분양 때문에 이날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 경호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너 나가 이러면서 아까 저 난장판을 벌였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직접 촬영한 영상과 함께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저번에 내가 뭐 너한테 밥 사러 왔는데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욕했지 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왜 이러는데요? 왜 이러는데? 근데 저보고 막 욕했다 그러는데요. 오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재수 없다. 이 정도지. 저는 그러다가 소리 친 적도 없어요. 아, 이건 또 무슨 조합입니까, 이거? 네, 이 여성이 처음에 식당에 온 건 작년 말쯤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남성이랑 같이 와서 잘 밥을 먹고 갔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식당에 온 겁니다. 그런데 셀프 반찬대가 있는데 그 반찬을 먹더니 상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장님 놀라셔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반찬 드리고 그 반찬에 가서 먹어봤더니 하나도 안 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또 식당에 있던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저 여자 이상해요.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술에 취했거나 약에 취했거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왔습니다. 또 반찬을 먹더니 또 상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상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딱 냉정하게 이 반찬 그럼 드시지 말고 다른 반찬 드세요. 자꾸 반찬이 상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반찬을 가져가는데 다 어지럽히고 중간에 흘리고 막 흐트러 놓고 이렇게 반찬을 먹었다고 합니다. 왠지 저 식당에 가서만 저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옆 가게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보자의 식당과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화장실을 함께 씁니다. 손님들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손님이 세 번째로 방문한 날 옆집 가게가 영업을 안 하던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제보자가 옆에서 본 다음에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문이 왜 열렸느냐? 예. 의심스럽죠. 예. 이 손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불이 꺼져 있는 옆집 가게 뒷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겨 있던 이제 정문, 앞문, 현관문을 열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다 도망갔는데 이 고양이 물어보니까 아니 고양이 이거 나와서 식당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옆집 가게 사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다투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옆 가게에 피해도 주고 결국은 여기도 자주 왔는데 특히 식당에 와가지고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렸으니까 미역국하고
쭈꾸미를 포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찬도 좀 싸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반찬이 있긴 한데 그 반찬들은 홀에서 드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겁니다.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좀 싸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와서 그래. 반찬 상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왜 싸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장사 이따위로 할 거냐? 나 단골이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설을 했고요. 결국은 음식 포장된 거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나 단골인데 정말 이따위를 할 거야 하면서 뭐 오히려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오길래 사장님이 야야야 안 팔아 나가 뭐. 자, 이 여성이 그래 나가라고 했더니 이 여성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내가 전두환 딸이야.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부터 들어오길래 제가 저 장사 안 해 안 팔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장사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려고 할게요. 그래서 내 전두환 대통령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 하나 싸는 거는 일조 아니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뭐 혼자서 막 욕도 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와가지고 뭐 전두환 딸이라고 내가 여기 일대 다 샀으니까 나갈 준비해 쳐다보면서 너 죽인다고 그럼 사람이 공부스럽잖아요. 나도 미치겠는 거예요. 옆집 사장님은 심한 소리도 못해. 그 사장님은 왜 저한테 이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만만하게 본 건지 그러니까 옆집 가서 이러는 것 같아. 물론 전두환 씨가 딸이 있긴 합니다만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죠. 네, 맨 처음에는 뭐 내가 좀 훈계 좀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훈계하지 않아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그랬더니 너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전두환 딸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한 달 후에 와서는 너 내가 전두환 조카라고 했는데 왜 나 안 믿어? 막 이렇게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딸이라 그랬다가 조카라 그랬다가 뭐 이분은 굉장히 좀 조현병 정도의 수준의 지금 정신적인 병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의 논리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약간 분열을 보여요. 왜곡되기도 하고 그 생각도 파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행동도 공격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본인이 전두환 딸이라고 하는 스토리 망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럼? 이 일대에서 이미 이 여성 악명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난 3일이죠. 이 식당에 와서 행패 부리기 직전에 옆 가게에 찾아갔다고 해요. 그 옆 가게의 문을 흔들었다가 갔는데 나중에 옆 가게 주인이 CCTV 확인하면서 이걸 봤어요. 혹시나 만약에 문이 열려 있었고 당시 주문 배달 갔었거든요. 없었기에 망정이지 여기 와서 행패 부렸을 거 아니냐. 그래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 남편이 배 사업하는데 배도 세척 있고 자랑도 엄청 하고 또 싹 들여다보다가 뭐 죽여버리겠다. 욕설도 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주변 상인들한테 이 여성 골칫거리고 이런 일들로 여러 번 신고도 된 적이 많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뭐 이런 상황 벌어질 때마다 아프신 분이니까 좀 그렇잖아. 이럴 순 없잖아요. 저렇게 피해를 보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 곧바로 경찰이 응급 입원 시켰고 그 후에 행정 입원 절차가 진행돼서 계속 입원 중이고 좀 호전되면 그때 밖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상공인들 제보자를 비롯해서 경기도 안 좋고 요즘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보자 사장님이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온몸을 맞은 것처럼 아프다. 장사를 아예 접을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생계 수단이니까 이를 악물고 밤새 다 정리해가지고 정상 영업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금전적인 피해를 이런 일을 만든 사람에게 받아내야 되잖아요. 손해를 회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재산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당시에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책임을 다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겪는 불편함이나 피해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다 언제든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대방이 이런 일을 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저 사람 또 퇴원하고 나서 또 와서 또 저러면 어떡해 진짜. 참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주말 아침 한 남성이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달리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리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데요. 그 시각 집에서 전화를 걸던 여성의 표정에는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곧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여성.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사연 제보입니다. 이 3년 전 완벽한 이 남자를 만난 줄 알았지만 결국 제보를 주셨네요. 네, 제보자는 30대 여성이고요. 소개팅을 통해서 지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뭐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쁜 사람인데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잘하고 너무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이제 늦게 끝나서 힘든데도 멀리 운전하고 와서 여자친구 잠깐이라도 보겠다고 집에 들리곤 했대요. 너무 자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떨 때는 5시간, 6시간씩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상했는데 그래도 미리 난 바쁠 예정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결혼을 서로 약속을 했고요. 11월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미리 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면 완전 심각한 사연은 아니니까 조금 편히 봐주세요. 자, 그렇게 조금 일찍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연애할 때보다 남자친구 얼굴 보기가 더 힘들다. 네, 남자친구는 제보자보다 퇴근 시간이 빨랐지만 제보자는 늘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취미가 운동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헬스장에서 주짓수를 비롯한 온갖 운동을 하고 밤 11시쯤에 집에 왔다고 합니다. 또 운동만이 아니라 기타 학원, 서점에서 책 읽기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다고 하고요. 주말은 괜찮나 싶었지만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닝 크루를 시작했다면서 아침부터 일찍 나갔고요. 운동 중이라 못 봤다 이러면서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취미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었던 건데요. 이 제보자는 그래도 함께 저녁은 같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도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거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했다고 합니다. 아, 단백질 쉐이크. 네, 사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취미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 이야기인데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2주 동안 해외여행 갈래. 그래서 이 제보자는 같이 갈래가 아니고요. 네, 당연히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직장 옮겨가지고 2주 동안 휴가 내는 거 어려운데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당황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다. 나 혼자 가려고 했던 거다. 같이 가자는 말 안 하지 않았냐. 이런 거였는데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또 있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남아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나 이거 꼭 즐기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혼자 세운 거예요. 제보자는 약간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이것도 뭐라고 하면 또 싸움 나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혼자 여행 가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사진 좀 자주 보내줘라. 연락 좀 자주 해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남자친구가 그것도 딱 잘라 거절을 한 거예요. 아니, 인증샷 이거 보내는 거 감시 아니냐. 그리고 또 혼자 가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이거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결국 여행 기간 동안에 아침과 저녁에 짧게 인사만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 이 남자친구의 1순위는 취미, 2순위는 혼자만의 시간. 제보자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연애할 때는 이런 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같이 동거를 하면서 저녁 시간이 계속 나가니까 이거 갖고 제가 뭐라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최소한 한두 시간만이라도 같이 오빠랑 같이 우리가 같이 받고 싶은데 왜 여자들의 이런 마음을 모르냐.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자꾸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네. 가수 김종국 씨가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운동 좋아하니까요. 자, 그래서 좀 의심을 하긴 했대요. 전화 안 하는 게 좀 말이 되냐. 혹시나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니까 휴대전화를 공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봐라, 뭔 바람이냐. 실제로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하고요. 일단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남편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하고 이 남자친구의 누나 그 관계가 되게 좋았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본인과 예, 아. 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해주고 냉장고에 꽉 채워주면서 좋은 것도 많이 사줬다고 하고요. 또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둘째 딸 이렇게 이쁘게 또 살갑게 아이고야. 대했다고 하고 남자친구도 이 취미 활동, 과도한 취미 활동을 빼고는 상당히 자상하고 챙겨줬다고 합니다. 특히 예비 장인 장모한테도 안부 전화도 하면서 하는 또 장인 장모들이 봤을 때는 100점짜리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는 이런 남자 좋다 싫다. 근데 사는 사람은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시부모님이 좋은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신랑이 이렇게 그 사연자를 힘들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만 빼고는 다른 건 다 좋아. 그래서 결국 평화협정 조약을 맺었다고요. 네, 어쨌든 제보자가 힘들어하니까 남자친구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이 생활 수칙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저녁은 꼭 같이 먹고 일주일에 2번은 제보자랑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말 러닝크루도 토요일에만 하고 일요일에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남자친구의 자유 시간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도 동의를 했고 2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봤는데 이 제보자는 남자친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줘서 되게 만족했었다고 합니다. 자, 채팅창에서 박혁진님, 왜 계속 저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슨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나요? 왜 이렇게 저를 욕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하지만 이대로 해피엔딩이었다면 제보를 하진 않으셨겠죠. 네, 열심히 노력하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나는 너랑 같이 운동하는 걸 잘 못하겠어. 나는 내 운동할 때 내 운동에 집중하고 싶은데 네가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고 운동에 집중이 안 돼서 그게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자유 시간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그 자유 시간에 네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뭐 해? 뭐 해? 이렇게 묻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보자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는 나랑 있는 것보다 진짜 저렇게 취미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 결혼이 행복할까? 내가 너무 외로워지진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나보다 취미 생활이 우선인 이 예비 신랑, 이 결혼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이 손 변호사님.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사연을 보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진짜. 네, 그런데 저희에게 이제 사연을 소개하면서 좀 공감을 좀 얻고 싶다. 그리고 또 조언을 받고 싶다.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주 큰 어떤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남자친구의 좀 편을 좀 들어주자면 예.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자 중에 특히 몇몇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럼 손 변호사님은?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그렇지 않으십니까? 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예. 아니, 이거 결혼한 후에 생기는 성향이라기보다는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또 이렇게 네네. 돌려서 이렇게. 네, 그래서 예. 못하게 하면 병납니다. 이거는 어떤 선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다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법적인 거 말고 법률적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 일도 할 게 없고. 저는 이게 손 변호사님이 생각이 동의하세요? 이게 뭐 저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저렇지는 않지만 충분히 사람마다. 사모님하고 맨날 붙어 계세요? 아니요, 안 붙어요. 결혼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 20년 넘다 보면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가 지금 100점짜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나머지 이게 흠인지도 좀 의문스럽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총각대내게 돌아다니고 하지 결혼하게 되면 힘들어요. 뭐 취미가 뭐 있겠습니까? 삶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많은 취미도 줄어듭니다. 이것도 딱 1년 정도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 한 2번 하다가 치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헬스 이런 것도 뭐 얼마 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 오히려 하나를 쭉 하는 스타일보다 이렇게 여러 개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2달 취미다 항상. 그래서
좀 봐주면 한 2달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결혼하잖아요. 삶이 힘들어요. 무슨 취미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안 할 겁니다. 다른 게 마음에 든다면 요거 한번 받아주십시오. 자, 교수님 설명도요. 네, 저는 사실 이거 1시간 정도 강의하라 그러면 딱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남자친구가 좀 과한 게 있어요. 동남아도 혼자서 가지고 2주나 있어야 되고 같이 운동은 신경 쓰여서 못한다고 하고 자유시간에 문 열고 뭐 해? 이런 것까지 싫다 그러면 사실 여자 입장에선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굉장히 뭐 커플도 부부도 그렇고 커플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다름이에요. 다름, 디퍼런스라고 다름인데 우리 요즘 인기 있는 MBTI도 사실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고 맞춰가는 심리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할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있어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에서 어떤 사람은 봉사에서 어떤 사람은 선물에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 남자는 그 시간보다는 내가 해주는 그런 스윗한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그 다른 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에서 다른가. 그래서 그게 맞춰진다면 결혼을 해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의지도 있고. 그런데 맞춰지지 않는다면 결혼하기 전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의 조언은요? 네. 저는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좀 극단적이셔. 그게 아니라 사연자가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자유시간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게다가 좀 1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그런 면에서 같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사연자를 1순위로 생각하는 분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빠르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2차선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옆에서 두 차량이 연달아 굉음을 내면서 빛의 속도로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을 바꾸던 뒷차가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확 꺾더니 이렇게 부딪히죠, 언덕에. 아이고. 이 빠른 속도를 못 이기고 방향을 잃으면서 그대로 언덕에 부딪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튕겨나온 차가 다시 이렇게 도로로 날아와서 쭉 달리고 있던 블랙박스 차까지 부딪혔는데요. 다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번 사고에 대한 사상자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무리한 경주를 벌인 두 차도 문제지만 아이를 태운 채 과속한 블랙박스 차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이곳은 럭비 경기장인데요. 꽉꽉 들어찬 관중들 위로 웬 깃발 같은 게 천장에 걸려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 사이에 사람이 함께 대롱대롱 걸려 있습니다. 아니, 왜 저기에. 그러니까요. 밑에서 보니까 그 높이가 정말 아찔하죠. 경기를 하기 전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설마. 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한 건데요. 걸렸어. 잘 내려오다 그만 낙하산이 지붕에 딱 걸리고 아이고, 만 겁니다. 세상에. 다행히 곧 도착한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다가가서 남성을 무사히 구조를 해내는데요. 예. 이 사고로 경기가 40분 정도 지연되긴 했지만 무사히 치러졌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길을 잘 걷던 남성이 갑자기 축축축축 하는가 싶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무릎을 꿇고는 이내 도로 쪽으로 픽 쓰러지고 맙니다. 왜 저래? 자, 때마침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들이 남성을 발견하고 그 옆에 함께 멈춰섭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태를 살피는데요. 보살핌 덕분인지 다행히 남성은 곧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킵니다. 아유, 일어났네. 네, 남성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고 쓰러져 버린 거라는데요. 때마침 나타난 두 배달원이 대신 응급구조 신고도 하고 가족에게도 연락해줬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한 두 천사, 이름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아주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네, 귀여운 강아지가 땅에 이렇게 얼굴을 박고 냄새를 맡고 있는데요. 뭘 찾고 있는 건지 틈 사이를 앞발로 이렇게 파헤치면서 열심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뭐 저기 먹을 거 숨겨놨나? 네, 이제 그 주변에는 꽃과 풍선이 이렇게 잔뜩 놓여져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이 세상을 떠난 주인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오랜 잠들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건지 그 주변을 맴돌기도 하는데요. 아, 세상에 그 주인의 채취를 막고 지금 저러는 거야? 네, 강아지는 주인이 아플 때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늘 곁에서 함께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공유한 그의 사촌은 끝까지 함께해준 강아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세상에 자기 주인 냄새가 나니까 계속 저거 막 파헤치는 거 봐, 저거. 아니, 근데 저희 강아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그 주인의 냄새, 아 진짜로 주인의 냄새나 주인의 채취를 찾을 것 같아요. 엄마 어딨어 이러면서. 아우, 세상에 너무 감동적이다. 흙으로 좀 막아야 되겠어요?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코웨이 페스타. 원하던 가전과 가구를 싹! 역대급 할인가로 만날 단 한 번의 기회. 이 모든 것 반값으로 누리시길. 코웨이 페스타. 타이레놀. 아, 머리야. 나 쉴 시간도 없네. 아, 이거 물 없이 먹는 타이레놀. 타이레놀 파우더로 빠르게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한 나의 파워다. 타이레놀 파우더. 더 작게 자를 걸 그랬나? 라는 소심한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속 판매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자,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